10장 6절은 교대급수와 절대수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서는 우리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교대급수가 뭐였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AN에 대해서요.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급수를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담당하는 부분과 이제 부호를 제외한 값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는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교대로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명명하고요. 교대급수가 주어졌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감소 수열을 일반항으로 가지는 경우, 그렇죠? 요 AN이 0으로 수렴하는 감소 수열인 경우 우리의 교대급수는 무조건 항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가 주어졌을 때 수렴 발산을 판정하고 싶을 때 어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판정법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즉 수렴하는 교대급수라고 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거를 항상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이 있어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교대급수의 경우 우리가 특별히 또 좋은 성질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차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는 교대급수면서 제가 아까 이거 역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렴하는 교대급수라고 해서 항상 이렇진 않죠? 그래서 요 조건 특별히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뭐죠 이게? 그렇죠. 오차의 한계라는 이런 말이 왜 붙었냐면 우리 이 교대급수의 수렴하는 교대급수니까 어떤 참값 S가 있겠죠. 이 수렴하는 값 S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근사값을 취하면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값은 구하기 어렵지만 적당히 우리가 좋은 근사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이다 보니까 적당한 한 가지의 합을 이 S에 대한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오차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급수의 수렴값, 이 참값과 우리가 선택할 n번째 한까지의 합, 이 근사값의 차이, 이 오차죠. 오차의 한계가 수렴하는 교대급수면서 이렇게 일반항이 저 부호를 뺀 나머지 일반항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어때요? 이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을 넘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는 교대급수를 주고 그다음 어때요?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로 오차가 이제 주어지는, 그렇죠? 오차의 한계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가 되는 그런 SN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학기 때 우리 심슨 공식 이쪽에서도 이런 내용 다뤘었죠. 사다리꼴 공식, 심슨 공식에서도. 네, 마지막으로 절대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수렴 개념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급수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급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그때 원래의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급수가 주어졌는데 이 급수로부터 이러한 급수를 얻어서 만약에 이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다?
네, 절대 수렴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화살표를 붙이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거를 얻어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립하는 경우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 원래의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 고 명명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 수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무조건 수렴한다는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바로 절대 수렴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라고 해서 절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은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겠죠. 그 부류가 바로 조건부 수렴이 되겠죠.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은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류를 우리가 조건부 수렴하는 급수라고 말을 하고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뭐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절대값 취했을 때 수렴하는 급수인 거고요. 절대 수렴하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절대값을 취해서 일반항의 절대값 취해서 얻어지는 급수가 수렴한지를 혹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급수는 절대 수렴하니까 절대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게요. 네, 1번에 2번 이거 사실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는 문제가 아닌 게 주어졌습니다. 단원이 교대급수 판정법에 대한 내용인데도 요거 어때요? 뭐 극한값 절대 0일 수가 없죠. 그쵸? 그쵸? 이 부분은 n이 커지면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고요. 여기 진동하게 되기 때문에 극한값 절대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렇죠.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다음은 1번에 8번. 이거는 그냥 봤을 때 교대급수가 아닌데요? 뭐지? 근데 이거를 이제 n 경우를 나눠서 이 급수를 좀 더 파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인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사인 함수는 항상 -1과 1 사이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다? 항상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비교 판정법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모가 클수록 작으니까 이 부등식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리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인 거예요? 요 급수로부터
이 일반항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얻어지는 급수의 일반항에 대해서 이런 비교 판정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렴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다? 그렇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는 거죠. 여기 문제를 안 썼는데 절대 수렴, 조건부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수렴하고요. 묻진 않았지만 절대 수렴하니까 어때요?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1번에 9번. 역시 이제 절대 수렴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얻어지는 급수를 살펴보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부호는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5의 n 플러스 1분의 3의 n승은 어때요? 저 n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왜 그렇죠. n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근데 분모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렇게 분모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수렴하죠? 어떻다? 네,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것도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의 절대값을 취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급수, 문제에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것을 이용한다면 이거 수렴하는 거죠. 네, 다음은 오차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 이제 우리가 n 팩토리얼 분의 1을 an이라고 두면 이거 0으로 수렴하면서 어때요? 분자는 항상 1이고 분모가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수열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렴하는 급수면서 이렇게 감소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오차가 항상 이렇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요. 오차의 한계, 지금 Rn이 오차죠. 오차가 0.01 이내가 되게 하려면 어때요? 이렇게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n을 찾으면 적어도 오차는 항상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다시 쓰면 an이 이러니까 a의 n 플러스 1은 뭐예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죠. 그래서 0.01은 100분의 1. 이러한 n을 생각하면 그렇죠. 4 팩토리얼이 24, 5 팩토리얼이 100 넘어가죠. 24 곱하기 5를 하면 그래서 즉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n들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내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S4부터 해서 여러분 원하는 S5도 되고 S6도 되고 S7도 되고 그런데요. 이제 S3은 안 되는 거죠. S3을 택할 경우 오차가 이렇게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S4를 근사값으로 택하면 좋겠습니다. 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8분의 5 또는 뭐 0.625를 얻게 됩니다. 네, 다음은 3번. 두 급수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 AN, BN이 수렴하는지 알아보아라.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약간 느낌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결론일 것 같죠? 왜냐면 수렴한다면 이제 수렴함을 증명하여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발례를 찾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급수는 그쵸 P급수였죠. 그래서 그 P급수 중에서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하죠. 그쵸? 그래서 이 사실과 함께 근데 그러면 이거 발산인데 신기했던 점은 이러한 급수는 어때요? 이거 P급수라서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급수여가지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또 수렴했었거든요. 이거는 수렴했었어요. 저 이게 교재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곱해서 뭔가 이런 P급수를 만들면서 이제 각각은 어때요? 이렇게 교대급수 형태로서 수렴시키면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P급수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제일 간단한 건 뭔가 n의 2분의 1승, n의 2분의 1승이면 곱했을 때 n의 1승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죠. 그래서 AN은 그리고 교대급수로 해야지 수렴하죠. 요거. BN은 뭐 같게 잡아도 되지만 또 혹시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거 한번 잡아보면 어때요? 그러면은 AN, BN은 그렇죠. 곱했을 때 부호는 항상 양수가 되고요. 2n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발산하죠? P급수인데 P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그런데 모두 둘 다 수렴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0으로 수렴하는 감소 수열들이거든요. 그래서 0 리밋 n이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때요? 급수 AN, BN 모두 수렴하지만 수렴하지 않는 발례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수렴하는지 알아보아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AN이 수렴하고 BN이 절대 수렴하면 AN, BN이 절대 수렴함을 보여라. 근데 이거 우리 뭐 10장 4절 이런 데서도 많이 했던 그런 증명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가정이 AN이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은 그렇죠.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했었었죠? 그렇죠. 어떤 충분히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거 기억나시죠? 존재해서 그 n보다 항 번호가 더 커지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냐면요. 어떤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뭐다? 저기 이제 실직선이 있을 때, 여기 0이 있을 때, 뭐 A1, A2, A3 이런 앞항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에 올지 모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an이 0이란 얘기는 뭐다? 항 번호가 아주 크면 0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정의 자체가 항 번호가 충분히 커지면 0과 거리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뭐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생각하면 항 번호가 충분히 컸을 때 적어도 이쪽에는 와야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것조차 안 되면 0으로 수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명제가 좀 더 확실히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 번호가 엄청 큰데 여기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0과의 거리가 원하는 만큼 작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눈치채셨겠지만 꼭 이럴 필요가 없죠. 뭔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적당히 이 정도로 잡아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가정 하에서 n이 항 번호가 이렇다는 가정 하에서 어떻다? 이렇단 얘기죠. 그냥 이 부등식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죠. 서로 동치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역시 똑같은 가정 하에서 여기는 쓸게요. 이 가정 하에서 bn 곱해보죠. 부등식의 양변에 bn 곱하면 절대값 bn 곱하는 겁니다. 절대값 bn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어때요? 가정에서 뭐예요? bn이 절대 수렴하면 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게 정의가 뭐예요? 이 말인 거죠? bn이 절대 수렴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비교 판정. 특별히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큰 n부터 시작하는 이 급수도 수렴하게 됩니다.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1부터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 어때요? 요거는 그렇죠.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절대값 취해서 쭉 해서 A, N, 큰 n-1까지 쭉 더하면 되는 거죠. a, n, b, n. 그쵸? 그 다음이 요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것도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수의 뒷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수렴하니까 앞부분까지 유한계 항 더해도 계속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이 단원에서는 크게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교대급수 판정법, 교대급수 부호를 담당하지 않는 이 항이 0으로 수렴하는 감소수열 형태인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교대급수는 항상 수렴한다. 그런데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렴하는 교대급수면서 이렇게 감소수열 형태를 가지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는 n번째 항까지 합은 참값과의 차이가 n 플러스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어때요? 교대급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몇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근사값으로서 작용할 것인가.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오차가 어떤 값 이하가 되게 하는 하려면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수렴 판정법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의 절대값을 취해서 얻어지는 급수가 수렴하면 그때 우리는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고 말을 하고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급수는 수렴하면서 절대값을 취해서 얻어낸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이제 조건부 수렴하는 급수인 거죠. 이런 내용 정리를 함으로써 10장 6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